짜오! 지식 가이드 채널 2 에디터 초이입니다. 자, 이번엔 세 번째 형태의 한인민박입니다. 저도 한때 한인민박을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특히 출장 갔을 때 맛있는 한식이 나옵니다.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장점이 아닐까요? 그쵸? 또 그리고 특히나 유럽 여행을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막 영어로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게 처음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우리말로 한국분이 정말 우리 입맛에 딱딱 맞는 정보를 깔끔하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,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거기서 한국인을 만나서 뭐 동행을 구한다거나 여행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. 또 하나는 특히 프랑스 또는 영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물가가 진짜 비싸요. 호텔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고, 근데 또 바깥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럼 너무 또 이제 2중 3중으로 돈이 드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비싼 나라일수록 한 번씩 한인민박을 갔거든요. 아침 또는 심지어 저녁까지 한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도 하니까.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저렴한 동유럽 이런 데서는 호스텔 가고, 프랑스 이런 데서는 물가가 비싼 대신 한인민박 가고, 또는 뭐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호스텔이나 이런 곳이 조금 이제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에어비앤비나 호텔 위주로 가고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 한인민박 충분히 장점이 있지만 꼭 확인하셔야 될 좀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한인민박의 에어컨 그리고 화장실, 만약에 긴 배낭여행 중에 한인민박을 간다면 특히 이런 여행자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통 좀 장기간 여행하시고 도미토리에 한식까지 즐기시려고 갔는데 특히 성수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득가득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도미토리의 인원이 한 8명인데 화장실 하나! 이런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막 아침마다 씻으려고 정말 줄 서는 것도 전쟁터일 때가 있거든요. 특히 여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장실 개수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너무 슬픈 일인데 저 한인민박에 욕먹는 거 아닐까 싶어요. 한인민박의 주인분들께서 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전기세가 비싼 유럽의 특성상 에어컨을 아낄 때가 많으세요. 근데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가면 좀 물론 시원하긴 하지만 에어컨 안 켜고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모기에 뜯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에어컨이 작동을 하는 곳인지 보통 홈페이지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. 후기를 뒤져야 돼요. 여름 성수기 특히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한인민박 정말로 여기는 에어컨, 화장실 충분히 내가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, 이런 부분 보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요. 여러분 불법 업소가 아닌지 이왕이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정말 대과거의 일인데 저처럼 좀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괴담처럼 숙소에서 한 번쯤 쫓겨난 사람들 알아요. 네, 어떻게 숙소에서 쫓겨나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불법으로 영업하는 민박들이 많아가지고 불시검문에서 경찰들이 쳐들어오면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막 캐리어 싸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갈 데 없이 막 그 어느 유럽 도시를 이렇게 떠도는 여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사실 투어도 그렇고요. 꼭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점,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한인민박 좋아요. 밥 맛있거든요. 그래도 밥 맛있는 것보다 꼭 시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어비앤비, B&B라고 하는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 방이 남는 곳을 제공을 해주고 그냥 아침 식사 정도 제공해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좀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에어비앤비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에어비앤비라고 해도 방 하나를 빌리는 경우보다는 보통 집까지 빌리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더라고요. 저만 해도 또 이제 저 여행 갔을 때 대부분 집 자체를 빌리거든요. 거실이 있어요. TV도 볼 수 있고,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
B&B는 정말 여행할 때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취사라던가 또는 세탁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방에 언제든지 깨끗하게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정말 현지에 사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그 나라에서 머무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건 사실 B&B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장점이 집에 필요한 설비들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주방시설.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미료, 프라이팬이라던가 뭐 기타 조리도구, 그 다음에 식기, 분위기 내려고 그러면 와인잔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유럽의 호텔들이 대부분 그게 없어요. 커피포트. 또 게다가 저는 그거 봤거든요. 뉴스에서 중국인들이 커피포트에다가 양말 삶고 막 이랬다는 이거 아시죠? 마음이야. 만약에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한 컵밥이라던가 간단히 그냥 삼겹살을 사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텔보다는 이런 조리도구가 갖춰져 있는 B&B를 중간중간 한번 갈 때가 참 좋더라고요. 플러스 세탁이 한 번씩 필요할 때. 저는 꼭 그 B&B를 볼 때 그 세탁기 이용이 가능한지를 보거든요. 보통 한 2, 3일 머무를 때, 그럴 때 B&B를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B&B는 잘 쓰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식사 비용이라던가 세탁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줄일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다만 단점도 있어요. 제가 이거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.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. 하지만 미리 꼭 체크인 시간을 집주인,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. 호스트와 잘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. 보통 기업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내 집에 남는 부분 또는 내가 관리하는 집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전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체크인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이 나와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. 만약에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정말로 집주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한참 기다린다거나 헤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전 이탈리아 오래 살았잖아요.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B&B를 진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 이탈리아 B&B 주인들은 연락이 잘 안 돼요. 100%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상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B&B는 사전에 체크인 그리고 미팅 장소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유심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는 체크인 가능 시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정해져 있기도 해요. 호텔처럼 물론 소규모 호텔도 아닐 때가 있지만 24시간 리셉션 개념이 아니고 집주인과 호스트와 내가 약속을 잡아서 체크인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밤 9시 이후 막 이런 식으로 늦은 시간에 체크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일정 중 이동이 늦어지거나 했을 때 꼭 이 체크인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여기 예약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단점이 말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네요. 너무 청소비나 수수료가 비싸요. 호텔, 뭐 호스텔, 민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경우가 다일 때가 많잖아요. 근데 B&B는 B&B 숙소 가격을 보고 예약했는데 뒤에 청소비 플러스 에어비앤비 수수료 이렇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 종합했을 때 처음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숙소를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여러분 이제 총 4가지 유형의 숙소를 한번 봤습니다. 호텔, 호스텔, B&B, 한인민박까지. 이 4군데 중에 분명히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나쁘고는 없을 거예요. 다만 나의 여행에 잘 맞는 것만 있겠죠? 혹시 여행 숙소 고민된다면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에디터 초이와 우리 성아 에디터가 같이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에디터 초이였습니다. 차오!